현재 시각 8시 33분 지나갑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고 이제 좀 봄 기운도 완연한 상황인데 네. 증시 상황 보면 최근에 쏠림 현상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의 연속이죠. 네.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작하면서 바로 뉴욕장도 살피고 합니다만 무슨 뭐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그냥 예사로 20bp씩 움직입니다. 그죠? 폭등하고. 네, 네. 폭등하면 폭락, 급등, 급락을 갖다 이어가고 있고. 아니 그 망해가는 은행 인수했다고 하루에 50% 이상 뛰는 거 보세요. 그러게요. 뭐 스쳤다 하면 옛날에 그 스쳤다 하면 중상이요 뭐 잘못 맞으면 뭐 사망이고 이랬는데 강펀처들은 아니 아까 저 뭡니까 또 우리 전일 공식 따라잡기에 네네. 자익을 소개를 하길래 한번 봤더니만 네. 와 좌우지간 스쳐 리튬이든 2차 전지든 인산철 2차까지만 배터리. 스쳐도 예. 그냥 막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지인 한 명이 어제 하던 얘기가 공감이 갑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뭐 이렇게 경제 채널이나 이런 데서 죽겠다 할 때가 장 좋을 때라고. 잘만 잡으면은 네네. 섹터 종목 잘 잡으면 그때만큼 좋을 때가 없다 그러고 또 그렇죠. 그런 매체 쪽에서 또 좋아요 할 때가 오히려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빠져나와서 어디 여행이나 다녀올 때다 이러던데 그 제가 그랬죠. 그럼 네가 선수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호 대표와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 좀 먼저 볼게요. 그동안 뭐 은행권 리스크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매각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 좀 약간 불안 심리를 조장을 했었는데요. 여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안도 랠리가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대체적으로 은행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수별로 보시면은 다우가 한 0.6 올랐고요. 나스닥이 이제 개장 초반에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기술주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0.47% 하락 마감했고 S&P 500도 0.16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은행주들 그리고 이제 좀 작은 이제 지역 은행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수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강했었고 또 안도랠리가 좀 강하게 쏠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애플이 1.2 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4, 알파벳이 2.8 정도, 메타가 1.5, 넷플릭스가 0.2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기술주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흐름이 약간 엇갈린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0.74% 강보합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리비안, 루시드 이런 기업들은 하락을 하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 약간 차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는 어제 시장은 일단은 은행주들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 지금 우리 대표님도 소개하고 계시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대형 기술주들 뭐 1%대, 2%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자체가 0.5%에 채 못 미치는 지수 하락폭이 나온 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 싶어요. 낙폭이 다소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그 굵직한 그 시가 상위 종목들이 1% 적어도 1% 이상씩 막 떨어지고 하는데도 나스닥 지수는 0.4 얼마, 0.5% 안 되는 거 보면서 좀 신기하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를 많이 움직이는데 그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가 받쳐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유가가 간만에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유가 계속 뭐 움직임은 변동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큰 어떤 뭐 시세적 움직임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올해 저 개인적으로 유가를 바라볼 때는 일단은 뭐 지금 WTI 기준 72불, 뭐 5% 정도 어제 올랐는데 크게 뭔가 지금 뭐 수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여튼 올해 뭐 중국 쪽 특히 유가 측면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리오프닝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온다 그러면 유가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라면 작년이 되겠죠. 작년처럼 뭔가 유가가 폭등해가지고 뭐
100불 이상 올라간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여튼 약간의 경기 뭐 회복 또는 뭐 중국 쪽 멀리 오프닝 되면서 수요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유가가 일부 올라오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60불 또는 80불 범주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보니까 시장마다 요새 우리 한국 증시에서 유행하는 떨줍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좀 떨어졌다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일단 네. 한번 사보는 그런 상황이 있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저는 그냥 보합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네. 변동성 키우고 있고 어제 코스닥만 보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그 지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별 특히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 종목들 그 흐름에 따라서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코스피는 약간 좀 정체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2,400선을 전후로 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정이 깊지가 않아요. 바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또 위로 또 세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자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또 길게 가진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피는 2,400 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제 뭐 메이저 수급 주체가 좀 사줘야 되는데 보면은 외국인이 또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사실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난주인가요? 아마 환율이 지금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예.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많이 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안 샀다는 느낌 많이 그러게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튼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급격하게 뭔가 좀 매수해야겠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포지션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들인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좀 최근에 좀 샀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순매도로 전환됐고요. 국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요새 느끼는 거지만 기관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올 때는 지수가 좀 강하고요. 상대적으로 기관이 좀 안 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지수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수 변동폭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크게 뭔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기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를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어떤 요인으로 수급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비중을 분명히 줄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별, 그다음에 섹터별로 보시면은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급격히 나가는, 그러니까 큰 자금이 들어왔다가 큰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급격히 10% 이상 전체적으로 급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건 제가 볼 때 이거 개인들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결국에는 큰 손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특정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를 장중에도 많이 했다가 막판 종가로 보면은 순매도로 전환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저기 아까 이제 저 2차 전지도 언급하고 하셨는데 한번 조금 이렇게 코스닥 쪽이 아무래도 요새 핫한데요. 여기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2차 전지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키 맞추기 내지는 그동안 덜 올랐던 쪽으로의 뭐 매수세가 또 몰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와중에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는데 아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산스타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정확하게 뭐 품목까지 모르겠는데 안과 치료제이고 전통적으로 이제 안과 안약 쪽을 많이 만들던 업체죠. 근데 어제 뭐 거의 뭐 상한가 비슷하게 한번 불을 뽑는데 뭐 어떤 재료들이 나오면은 어떤 재료도 재료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감 잡을 수 있을까? 그 삼천당 제약이 일단 호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14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호재는 나왔고 어떤 호재냐면 바이오 기업, 뭐 신약을 만들던 뭐 복제약을 만든 여튼간에 임상이 진행이 되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건데 24일 날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임상 3상 성공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라라고 하는 임상 3상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습니다. 아일리아가 되겠는데
이거와 이제 동등성 이런 것들 입증을 했다라고 공시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24일 날 공시하다 보니까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어제죠. 27일 날 주가가 뭐 장중에 상한가 안착도 했다가 한두 호가 정도 풀린 모습인데 거의 뭐 상한가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시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일리아라고 하는 건 원래 미국의 제네론사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만든 의약품인데 황반 변성 치료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이제 시력 같은 게 좀 퇴행을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이고요. 이게 글로벌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약 12조 원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 계속해서 매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는 큰데 지금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이 이 시장을 다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하고 또 다른 제약업체인 루센티스라고 하는 의약품 이게 지금 과점을 하고 있는데 아일리아가 좀 더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일단 3,000당 제약만 놓고 보았을 때는 임상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절차 같은 경우에는 품목 허가입니다. 품목 허가가 되면서 의약품이 실제로 시판이 되는 것들인데 이미 동사가 일본하고 유럽 쪽은 파트너사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라든지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 그 2월 달쯤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급락 사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제 발표된 요 내용, 요게 이제 임상 실패했다 이런 루머들이 돌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이야기들은 다 낭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들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런 루머가 돌면서 또 투자에 약간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일단 어제 주가 좀 올랐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지금으로선 제가 볼 때 당장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또 쉬어가는 흐름 또는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사가 이걸 판매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영업이익을 당시 2020년도, 그러니까 임상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던 게 대략 한 1,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이 1,000억 이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약이 팔리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런 실적 같은 걸 추정해 나가시면서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 이 대표께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매출액 이익만 살펴보고 뭐 시총만 살펴보시더라도 우리 투자분들 좀 생각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종목을 언급하기가 겁나는 게 아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우리 이재모 대표의 종목 제놀루션 그 벌 치료제 네네. 예. 이거 보니까 갑자기 2주 전에 난리가 났던데 그날 네네. 우리 이재모 대표 출연하셔가지고 잠시 언급됐던 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치면 중상이라고. 네네. SBS BG에서 또 이렇게 아침 시간에 개장 전에 얼핏 언급됐다 하는 그걸로 그렇게 뛰었다고 또 후다닥 해가고 또 밀리고 하니까 네네.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개별 종목 갖다가 언급하기가 또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리딩방도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네. 그러니까 종목들 분명히 이슈가 나오고 호재냐 악재냐 분명히 구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는 호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늘 저도 말씀드리면서 투자 시기라든지 또는 밸류에이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과연 얼마인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늘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봐야 되지 무작정 뭐 좋다라고 매수한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그 종목들을 직접 분석해 보시고 공부 좀 해보시고 관심을 두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들이지 그 종목 오늘 당장 사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니니까 예. 이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좀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시장에 새로운 호재와 악재가 없는 한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움직임만 나타나면서 금일도 양시장은 좀 엇갈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우려를 촉발시킨 SVB 사태에 은행이 인수가 발표가 되면서 점차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볼 수 있지만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개인 소득 지표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눈치 보기가 지속이 되고 종목은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라고 이렇게 성격 갖다 이제 규정해 주셨네요. 이게 막
많이 뛰었던 데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좀 덜 갔다 싶은 데서는 또 매수가 강하게 붙고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 대표님 오늘 장에서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뭐 최근에 2차 전지 포함해서 뭐 AI 로봇 관련주들이 뭐 연초부터 해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소외되고 상승률이 덜했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 관련 업종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까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 눈여겨볼 종목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상승률이 적었던 AFW와 원래는 이제 세아 메카닉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세아 메카닉스가 장전 시간 전에 너무 지금 강세를 좀 보일 것 같아서 나노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종목 모두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 등 각각의 확실한 매출처가 있지만 다른 장비와 소재주에 비해서는 소외되었던 만큼 관련 업종 내 키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심 둘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와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주인 다물 멀티미디어와 푸른 기술입니다. AI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가 이번에는 노르웨이 로봇 기업인 원엑스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금일 로봇 관련주가 장 시작과 함께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추격 매매보다는 관련주로서 연관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와 시스템 반도체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을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지금 뭐 개장까지 한 10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뭐 08년 금융위기와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추가 유동성을 좀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맞고요. 그래서 시장은 뭐 박스권 장세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주도 대형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 시장의 빠른 상승보다는 전일처럼 광세 종목별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강세 보였던 2차 전지와 AI, 로봇 등은 업종 내에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덜했던 쪽을 좀 공략하시거나 관련주 내에서 3개월 내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반등세가 큰 편이니까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난주 이제 후반 강세를 좀 보였던 그리고 반등을 시도했던 반도체가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주중 저점을 기회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소폭 반등 예상됩니다. 일단 뭐 강보합권 예상이 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2,414포인트고요. 코스닥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828포인트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특정 섹터 또 테마로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고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200원이고요. LG에너지 솔루션, 미국 애리조나의 투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폭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 80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LG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71만 2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7,100원이죠. 네이버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또 상승세가 예상이 되죠. 지금 현재 호가에서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44만 2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NF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 또 키 맞추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LNF 지금 호가에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9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린 헬스케어가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0.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34,200원. 셀트리온작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6,5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3% 상승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권 예상되고요. 펄어비스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호가에서는 2.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4만 2,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시장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오늘 AI, 로봇, 2차 전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궁금해지네요. 예. 궁금할 뿐입니다. 예, 그러게요. 그럼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어제장 특징 보였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그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예. LG 에너지솔루션의 예. 그 이사회 이후에 투자 소식이 전해졌죠. 뭐 7조 2천억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역대 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엔솔이 잘하고 있는 지금 원통형 전지 그리고 이제 ESS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정하는 이제 그런 투자 자금 규모 집행이 이루어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LG 엔솔 주가도 이제 개장 했을 때 좀 강했는데 결국 이제 약간 보합 정도 마감되었지만 여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LG 에너지솔루션과 이제 밸류체인을 같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LNF가 지금 어제 그 헤드라인 뉴스로도 지나가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PM의 바통을 이제 터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에코프로 PM, 에코프로가 안 올라가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LNF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신고가 흐름도 나왔다. 이렇게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양극재 기업 3사 제가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BM과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주 기준으로 볼 때 시가총액이 대략 한 20조 원인데 LNF가 대략 한 9조 원이니까 둘 중에 한 기업이 올라가든지 또는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LNF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못 사신 분들은 LNF를 사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네네. 거고 일단 어제 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은 매수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시장 이슈든 뭐든 간에 또 조정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왔을 때 LNF를 저는 지금은 꼭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LNF를 드디어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호주라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지금 목표 주가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호주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LNF 보니까 목표 주가를 한 43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르기 전에 대략 20만 원 중반대였으니까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기업이 간 만큼 지금 후발 주자들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전망들을 하는 거고요. 그냥 뭐 전망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지금 LNF를 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2025년 갔을 때 점유율이 대략 한 50% 정도 공급량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OEM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로 한 30% 그리고 SK온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만 놓고 볼 때도 공급망이 좀 다변화된다. 그리고 그 양이 늘어난다. 그리고 LG 엔솔의 투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마 공급량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캐파를 좀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까지 잘 보시면은 2025년도 실적을 이제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PER 기준으로 볼 때 대략 한 20배 그리고 LNF가 이제 좀 올라와서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싼 거는 맞아요. 다만 너무 단기적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시장 조정은 옵니다. 그리고 늘 그럴 때가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현금을 잘 보유하셨다가 좀 기회가 왔을 때 자가보시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없을까요? 최근에 반도체 쪽도 조금 순환매 나타나면서 좀 움직임이 있던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아니면 장비라든지 소재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최근엔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예. 좀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게 특징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중소 장비 업체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 예.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T라고 하는 기업이 어제 한 10%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기업이 보니까 열 처리와 관련된 장비 테스트를 뭐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뉴스화가 되면서 이제 그 기대감들을 주가가 일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들은 장비 업체들이 뭔가 테스트 그다음에 개발 완료했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장비든 소재든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바꿨다가 뭔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 손해가 더 막대하기 때문에 장비가 설령 상당히 좋다 하더라도 뭔가 테스트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투자하시면 더 좋겠고 어제 ST는 일단은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사의 어떤 잘된 점들을 홍보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뉴스가 나왔는데 좀 주가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그 중소형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원익 IPS도 그렇고 일단은
좀 강한 건 맞습니다. 소재도 마찬가지.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비롯한 많은 소재 업체들도 일단은 시장 대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특히 뭐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나마이크론, 뭐 네페스, 뭐 이런 기업들 강하게 올라오는데 일단은 뭐 약간의 뭐 좀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수급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온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최근 한 1, 2주간. 그래서 일단은 또 조정이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지금 이 대표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 2차 전지 그동안에 이렇게 쭉 달려왔던 주도주들한테 그 수십 개의 증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나 목표가를 잘 제시 못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새 네. 분위기가 네네. 뭐 이해해요. 네네, 맞습니다. 뭘 하나 써내든지 써내는 건 고사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여차했다가는 그냥 막 짱돌 날라오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 뭐 태양광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하고 지금이 2차 전지 이걸 하고 이제 진짜 이 대표님의 어떤 판단이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예를 들어 뭐 오시아이 하나만 보셔도 되죠. 월간 차트 한번 이렇게 띄워 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항상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번은 다르다. 이번 주제는 다르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아니 단점에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개장하고 네. 들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그럴까요? 증시 네. 개장합니다. 네, 3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죠. 일단은 최근에 은행권 위기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또 정부가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리콘밸리 은행 매각 작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퍼스트 시티즌스에서 이제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들이 상승을 나타냈고요.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많이 호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올라갑니다. 2,418포인트, 코스닥 0.4% 상승세 이어지죠. 830선까지도 회복이 됐네요. 83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올라갑니다. 62,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 상승하죠. 57만 7천원. SK하이닉스는 0.3% 떨어집니다. 85,2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올라갑니다. 8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5% 하락합니다. 71만 9천 원이고요. LG화학은 보합이죠. 6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네이버도 보합권이고요. 기아가 0.6% 상승으로 7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신한지주가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35,700원. 뉴욕 증시에서도 금융주들, 은행주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지금 KB금융도 2.5% 상승하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 상승합니다. 49,900원. 이 가운데 삼성생명 0.3% 소폭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틀 연속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0.6% 올라갑니다. 사흘 만의 반등이고요. 22만 7,500원, 2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1.2% 올라갑니다. 44만 4,500원이고요. LNF는 보합이죠. 29만 7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라가고요. HLB도 소폭 올라갑니다. 3만 4,050원이죠. 셀트리온 제약이 보합입니다. 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4% 상승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이고요. 펄어비스가 0.7% 떨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강세 보여줍니다. 3% 넘게 올라갑니다. 14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20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40억 원, 기관은 7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섹터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섹터, 기계업종, 운수창고 섹터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637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뭐 아직까지 유의미한 규모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2억 원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60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좀 떨어지네요. 지금 4원 50전 하락한 129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분 다 지금 되돌림 현상이 예.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예. 그냥 이렇게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예. 달러 시세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기존에 우리 늘 보던 레벨 안에서의 움직임이라 가지고 뭐라고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네. 눈치 없이 또 개장 전에 막 질문하고 했는데 취소할게요, 이 대표님. 보니까 그 질문 진짜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뭐 우리 이 대표께서 뭐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하셔도 우리 각자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다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민 앵커가 애 물가에 세우는 엄마처럼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아, 제가요? 예, 그 질문은 막 취소. 아니, 뭐 답변하셔도 돼요. 예. 질문 질문도 나시죠?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려고 하는데 예. 저도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태양광을 네네. 비롯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 열풍하고 네. 이번 이차 2차 전지. 전지하고 일단 뭐 시기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2008년도나 9년 이때를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 네. 어떻게 보면 제 질문은 이거예요. 2007년, 2008년 그때에 한번 그렇죠. 1차 시세 났을 때 네네. 그때냐 지금이 그렇다면 혹시나 이게 한번 꺾이더라도 또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2010년, 2011년에 엄청난 장이 또 네네네. 왔으니까 그때 맞습니다. 물리고 나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신 분이 제 주변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어느 구간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2차 전지가 제가 볼 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로 볼 때 10대 중에 한 대꼴로 전기차가 팔렸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9대가 더 팔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뭐 각 국가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별로도 그렇고 다 이제 친환경차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또는 친환경차만 팔도록 지금 계속 국가별 또는 주별로 규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보게 되면은 저는 아직 시장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2차 전지 또는 이제 전기차 이런 쪽에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1차 정도 일단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조정 왔을 때는 당연히 매수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포트에 한 종목도 없어서 뭐 서럽다 외롭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한 종목을 담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배터리 셀이든 또는 소재 업체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딱 원하는 종목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양극재 좋다 하더라도 음극재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요. 또는 동박 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좋아하시는 그 종목별로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는 마치 전기차 이렇게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2차 전지가 꼭 전기차에만 쓰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지금 한참 시장에 떠들고 있는 로봇 관련된 거 그거 유선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뒤에 가방처럼 메고 있는 거 다 로봇 그 뒤에 가방이 배터리라 다 봐야죠. 배터리라고 네. 봐야죠. 그거 네. 다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러면 로봇 시장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도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계속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지금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마가 되겠지만 전고체에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해서 막 올라갑니다. 네네. 일단 제가 볼 때 전고체 좀 먼 이야기예요. 일본의 도요타가 가장 빨리 상용화를 해도 3년 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27년 빨라야 그렇고 대중화되는 건 2030년 그 이후예요. 근데 종목들은 최근에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들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국책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연구 개발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걸 따져보시면 되니까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때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다가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로보스타가 지금 급등 중이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4% 강세고 어떨까요? 지금 협동 로봇, 뭐 산업 로봇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지금 로봇주들이 오늘 일단 특정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일단은 4월 달로 지금 발표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좀 앞당겨지는 것 같은데요. 첨단 그 로봇 산업 전략 1.0 이걸 좀 발표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4월 중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 중에 뭔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뭔가 새로운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을 좀 정리한 정도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발표 전에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로봇 섹터가 좀 강하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봇주들 지금 기대감 대비했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정 구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봅니다. 이건 저는 하반기로 분명히 보고요. 그다음에 실적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쭉 올라온다 그럴 때는 대표적으로 연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섹터에서는 자금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나빠서 빠진 게 절대 아니겠죠. 자금의 어떤 순환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좀 유지되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대표님 설명하시다가 밑에 자막 보셨어요? 네. 중꺽 삼아. 중요한 건 꺾여도 사는 마음. 뭐라고요? 중꺽마에 네. 중간에 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사가 들어갑니다. 네. 네. 중요한 건 꺾여도 사는 마음. 중요한 건 꺾여도 사는 마음. 그래서 중꺽 삼아. 뭐 이런 우리 작가님이 또 아주 재치 있게 또 자막을 다셨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다 되셨겠네요. 중요한 건 꺾여도 사는 마음. 네, 최근에 보면 진짜 2차 전지, 로봇, 뭐 AI 이쪽에서만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뭐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아닌 것 같고요. 저는 2차 전지도 조정 온다고 보는데 언제로 보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 종목들 자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쫙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2차 전지도 조정 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자금이 뭐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2차 전지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뭐 대형주 이런 쪽에는 절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이쪽 분명히 자금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많이 들어가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좀 비어 있는 주머니로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나오면서 자금이 빠지면 결국 많이 오른 기업들 심지어로 그렇습니다. 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절을 하라면 잘 못하지만 익절은 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난 종목 섹터에서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현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자금을 좀 옮기는 과정은 분명히 나온다. 그런 과정에서 순환매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섹터 내에서 그리고 시세가 나온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매매 흐름들 이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가 지금 12포인트 이상 0.5%인데 상승폭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뭐 지수 누가 쳐다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워낙 종목 장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쳐다봐야 되는 이유를 다르게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되는데 이 대표님 의견이 어떠신가 몰라요.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잠시 시세도 화면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쪽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 개장 초 흐름이긴 하지만 또 마이너스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뭐냐 하면 그동안에 지수는 빠지는데 지수는 빠지거나 횡보하고 재미가 없는데 2차 전지 로봇, 뭐 AI 이런 테마 쪽이 엄청난 시세가 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했던 말이 지수 볼 필요 없어. 지수하고 뭐 내 계좌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됐는데 반면에 이제 그 역으로 이제 지수가 플러스로 가고 내 종목이 잘 안 간다 싶으면은 이제는 조금 지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거의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네. 특히 아마 예전에 그 한 4, 5년 전쯤 반도체가 엄청난 시세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스몰캡 투자하셨던 분, 작은 기업 투자하셨던 분들 잘 보시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반면에 소외당하죠. 네네. 지수는 쭉 가는데 거의 지수 간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최근에도 지금 증권가 중심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1분기가 거의 가장 바닥일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부터는 회복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주는 저는 조금씩 이제 투자할 시기는 왔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면 뭐 장비 쪽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대형주 단에서는 하이닉스를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SK 있습니다. 하이닉스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PBR 0.8에 사서 뭐 1.2에 팔아라. 지금 대략 한 0.89 그 범주인데요. 네.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메모리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윗단에서 소위 말하는 물려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텐데 괜찮은 거예요? 지금 뭐 사실 물려 계신 분들 특히 삼성전자 예. 뭐 9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저는 사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좀 안 움직일 때 물을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단을 좀 낮춰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2년 전쯤일 겁니다.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삼성전자 지금이라 사야 되느냐? 예, 이런 전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개인 투자하신 분들에게. 너무 지루하죠.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막 뜯어 말렸거든요.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형주가 됐던 중소형주가 됐던 간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좀 떨어졌을 때 아무 관심 없을 때는 사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모 대표님도 요즘 뜯어말리시는 상황이구나. 저도 몇 번 뜯어말리고 있어요, 요즘. 네, 맞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정리하고 2차 전지 갈까 이런 사람들에 뜯어말리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죠? 네. 칭찬 듣고 싶으셨나 칭찬 보다. 듣고 싶어.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기업 탐방 종목은 나무가라고 하는 기업인데 예전에 그 가상현실 관련 종목이었는데. 네네 이제 예, 예.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불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확장돼서 뭐 확장현실, 뭐 XR 기기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는데 예. 올해도 제가 볼 땐 거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카메라 모드 이쪽은 99%가 다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돈은 벌 수 있지만 성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를 바라볼 때 시장에서는 절대 그쪽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앞으로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3D 카메라 모듈 쪽인데 동사가 좀 특이하게 3D 카메라를 2011년도부터 독자적으로 해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3D 카메라를 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돈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돈이 안 됩니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잘 채택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으로 XR 기기 쪽 또는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 기기 쪽으로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확정돼 있거나 아니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땐 3D 카메라 중심으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올해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대략 한 5,500억, 영업이익은 385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324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일단 증가는 하지만 증가폭은 약간 줍니다. 하지만 이 증가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3D 카메라 쪽이니까 이쪽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들으신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크존 앱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이 좋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체크해야 될 일정도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이제 섹터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섹터 아마 이슈요? 다음 달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OLED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좀 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며칠 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가셔야되는 기사들이 지난주에 나왔고 최근에 보니까 OLED 소재 업체, 장비 업체들이 조금씩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OLED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볼 필요는 있겠다. 특히 이번에 발표되는 게 대규모일지 파일럿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 종목 말씀드리는데 네네. 피롭틱스나 캠트로닉스, 뭐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장비 수혜주이니까 이런 기업들 반드시 보면 좋겠고 제가 요들 기업들 탐방을 또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업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네. 투자가 가능한지도 한번 들어본 다음에 또 의견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